물론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 피해야 할 동물, 특히 뽀뽀를 피해야 하는 동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벌레를 만지고 싶지는 않겠지만 특히 리본벌레는 멀리하세요. 이 길고 얇은 생물은 종종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부는 바다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종은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리본벌레의 독특한 특징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길고 가는 관으로 된 주둥이에요. 이 관은 매우 유연해서 먹이를 잡거나 물체를 감싸기 위해 길게 뻗을 수 있습니다. 일부 리본벌레는 독이 있어 먹잇감에 해로운 물질을 몰래 주입하기도 해요.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점액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원뿔 달팽이도 잠시 살펴볼게요. 이 달팽이는 주로 산호초 근처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볼 수 있으며 길고 뾰족한 껍질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보호해요. 또한 길고 뾰족한 혀를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혀를 라둘라라고 하는데 달팽이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해요. 혀 안쪽에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원뿔 달팽이는 물고기나 다른 작은 동물을 발견하면 혀를 내밀어 작살을 먹이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 작살은 독으로 덮여 있어 먹이를 매우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은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어 달팽이 주변을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과 램프리는 수년 동안 꽤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램프리는 장어와 비슷한 물고기인데 튜브 모양의 입과 무서운 이빨이라는 특징으로 유명해요.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 피와 조직을 먹는 기생충입니다.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볼 수 있어요. 끔찍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물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황제와 같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로 램프리를 즐겨 먹었는데요. 램프리를 너무 많이 먹은 왕이 결국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맛있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날카로운 이빨로 숙주의 피와 조직을 먹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뱀파이어 물고기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램프리는 감염이나 혈액 손실 등의 이유로 숙주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고기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고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램프리는 꿈의 물고기는 아니지만 해그피쉬 옆에서 보면 미인대회 참가자처럼 생겼어요. 해그피쉬는 바다에 사는 장어처럼 끈적끈적한 물고기예요. 길고 미끄러운 몸통과 비늘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물속을 이동하기 위해 점액질을 방출할 수 있는 점액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그피쉬는 청소부이며 바다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동물을 먹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성가신 입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신선한 식품으로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많이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점액을 내뿜어 어망을 막고 물속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나 어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다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쿠키 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어떤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귀엽게 보이지만 이 물고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쿠키 커터 상어는 작은 물고기인데 먹이를 먹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어요. 이 생물은 작은 원형 모양의 입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이빨은 상어가 먹이에서 동그란 조각을 직접 잘라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쿠키 커터가 반죽에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요. 전 세계 열대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더욱 위험한 건 수면 근처에서 헤엄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핑이나 수영을 할 때 이 물고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쓰레기 팬더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동물은 장난꾸러기 너구리의 별명입니다. 얼굴에 흑백 무늬가 있고 꼬리가 덥수룩한 작은 털복숭이 동물이에요. 이 기발한 동물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는 등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숲 근처에서 발견되며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해요. 순진해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을 핥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의 타액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나 질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일을 대비해 너구리와 접촉을 피하고 너구리에게 물린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악사카 도롱뇽을 만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 도롱뇽의 혀가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이에요. 이 유형의 도롱뇽은 멕시코의 오악사카 지역에서 발견돼요.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몸과 팔, 다리, 꼬리에 밝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도롱뇽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며 곤충을 먹습니다. 야행성이며 위협을 받으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서 독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야자 도롱뇽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도롱뇽은 강력한 힘으로 혀를 뻗을 수 있기 때문에 혀에 맞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 7m초 만에 혀를 몸 길이의 절반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거위는 꽤 흔한 가축입니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시다면 이 튼튼한 새와 마주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들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이 새를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소음에 쉽게 놀라고 마당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위가 사람을 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위의 부리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거위를 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거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할지 말아야 할 동물 목록은 야생동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같이 길들여진 동물도 살펴볼까요? 고양이의 혀는 돌기라고 불리는 뒤쪽을 향한 작은 가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고양이가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돌기는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아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사포를 만지는 것과 같죠. 고양이의 거친 혀는 많이 사용하거나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반려견의 입 안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는 동물의 배설물을 냄새 맡거나 먹거나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써 이러한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어요. 때때로 반려견의 몸에 이러한 박테리아가 있더라도 아프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실제로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반려견의 입에 있는 이물질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반려견이 여러분의 입이나 코를 핥지 못하게 하고 뽀뽀를 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과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뽀뽀를 해야 한다면 입술 대신 뺨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반려동물이 핥도록 허용하면 음식이나 관심을 구걸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일부 반려동물은 침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